싸, 철퍼덕, 머리 위로 쏟아진 빨간 김치 국물. 강당은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도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뒤엎을 신호였다는 걸. 그리고 다음 날 그 김치를 쏟아부은 김태훈 준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국방부 청사 17층 교육정책실장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묵묵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3스타 계급장이 어깨 위에서 무겁게 빛났습니다. 한지영 중장. 올해로 55살이 된 그녀는 대한민국 군 교육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30년간 군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고 감독해온 베테랑. 그녀가 손댄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차기 군사교육원장 후보자 인사 파일입니다. 부관인 이민호 대령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안경을 고쳤으며 파일을 받아들었죠. 표지에 적힌 이름, 김태훈 준장. 김태훈.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익숙했어요. 최근 몇 년간 교육 성과로 주목받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첫 장을 넘기자 완벽한 이력이 펼쳐졌습니다. 육사 출신, 각종 교육기관 수료, 해외 연수 경험.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하지만 지영의 눈썹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이민호 대령. 네, 실장님. 김태훈 준장의 재산 신고 내역 좀 다시 확인해봐요. 민호가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남의 아파트 2채, 판교의 단독주택 1채, 자녀 둘 모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재학 중입니다. 지영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준장 월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합니다. 부인이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간 지영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30년간 군에서 일하며 키워온 직감이었죠. 그녀는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김태훈이 지휘했던 교육기관들의 성과 보고서,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아니, 너무 완벽했어요. 교육생 만족도 98%, 수료율 99.5%, 취업률 100%. 지영이 혼잣말처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죠. 실장님, 뭔가 이상하신가요? 민호 대령, 당신도 교육기관에서 일해봤잖아요. 이런 수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도는 80%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영의 개인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 한지영 실장님께 김태훈의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작년 교육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대신 들어온 사람들을 확인해 보세요.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호 대령, 네, 실장님. 작년 군사교육원 입학생 명단 좀 가져와 봐요. 탈락자 명단도 함께. 민호가 나간 사이 지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녀는 젊은 소령이었죠. 군 교육개혁을 꿈꾸던 열정적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격한 일이 그녀를 바꿔놓았어요. 한 우수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뛰어났죠. 장교 선발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하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느 장군의 아들이 들어갔죠. 성적은 바닥이었는데도요. 그 병사는 결국 군을 떠났습니다. 지영은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다짐했죠. 언젠가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이런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 실장님, 가져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지영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명단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적 상위 10명 중 7명이 탈락했어요. 대신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 옆에는 익숙한 성씨들이 보였죠. 대기업 회장의 아들, 국회의원의 딸, 고위 공무원의 자녀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감찰실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감찰실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내가 직접 들어가겠어요. 네? 실장님이 직접요? 민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중령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군사교육원에 들어갈 거예요. 내부에서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김태훈이 실장님을 알아볼 수도. 그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회의는 항상 영상으로만 했으니까요. 지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호 대령, 이건 명령이에요. 나를 중령 한지영으로 만들어주세요. 평범한 교육 행정 장교로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죠. 실장님이 한번 결심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매일 저에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요. 지영이 작게 웃었어요. 걱정이 많네요. 민호 대령. 실장님이 저희 군 교육의 마지막 희망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지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희망이라.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민호 대령, 우리나라 군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국방력의 기초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지영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교육은 공정해야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하고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아야 하죠. 그게 무너지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군대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져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는 거예요. 김태훈 같은 인간들이 우리 군을 썩게 놔둘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쓰리스타가 빛나는 군복,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빛. 이제 이 모든 걸 버려야 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급장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쓰리스타가 사라지자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동시에 뭔가 허전했죠.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준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중령 한지영, 군사교육원 교육행정과 발령. 새로운 신분증을 보며 지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20년 만에 중령이 되는 기분이 묘하네요. 실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민호 대령. 지영이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30년 전 군에 들어올 때 맹세했어요.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그 맹세는 아직 유효해요. 민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지영도 답례를 했죠. 일주일 후 중령 한지영은 군사교육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김태훈, 너는 아직 모르겠지. 내 왕국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녀의 가방 속에는 작은 녹음기와 숨겨진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정의를 향한 불타는 의지가 있었죠. 군사교육원의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군사교육원 정문 앞, 지영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중령 계급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텅 빈 것 같았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안경, 수수한 머리 스타일, 조금 구부정한 어깨,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소심한 중령 한지영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교육원 본관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중령 한지영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창수 중령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아, 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알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정창수는 지영의 말을 끊었어요. 그의 태도는 차갑고 무례했죠. 복도를 걸으며 지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에는 김태훈의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최우수 교육기관 3년 연속 수상 같은 현수막도 보였죠. 자기 자랑이 대단하네. 지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원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정창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굵은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책상 뒤에 김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뚱뚱한 몸에 오만한 표정, 지영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김태훈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시가 가득했죠. 중령 한지영. 네, 원장님. 지영은 일부러 목소리를 작게 했어요. 고개도 살짝 숙였죠. 김태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육행정과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지. 그래도 내 밑에서 일하는 건 영광이야. 알겠나? 네, 원장님. 영광입니다. 지영의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표정을 유지했어요. 김태훈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로 떨어졌죠. 첫 임무야. 우리 교육원 소속 5,000명 교육생들의 성적을 재평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일주일 안에.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원장님, 일주일은 너무. 뭐? 벌써 불평인가? 김태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군대에서 상관 명령은 절대야.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순간 지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기였어요. 그녀는 더욱 겁먹은 표정을 지었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김태훈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역겨운 웃음이었죠. 사무실을 나온 지영을 정창수가 안내했습니다.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방이 그녀의 사무실이었어요. 여기서 일하게 될 겁니다. 정창수가 비웃듯 말했죠. 환풍기도 없고 창문도 없지만 중령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남겨진 후 그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5,000명의 성적 자료. 하지만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히려 잘 됐어. 모든 자료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게 됐네. 그녀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인 이준호. 모든 시험에서 40점 미만이었는데 최종 성적은 95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딸 김서연. 출석률 30%인데도 수료증을 받았어요. 반면 평범한 집안 출신들은 90점을 받고도 재시험을 봐야 했죠.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군 소령이 들어왔어요. 이름표에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새로 오신 중령님이시군요. 수진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박수진 소령입니다.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죠.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님도 원장님께 특별 임무 받으셨나 봐요. 네, 일주일 안에 5,000명 성적 재평가를. 역시나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원장님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늘 불가능한 일을 시켜요. 못하면 무능하다고 낙인 찍고 해내면 더 많은 일을 시키죠. 지영은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정의감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소령님은 여기 오래 계셨나요? 3년째예요. 원래는 1년만 있으려 했는데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못 가셨어요? 원장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성적 조작을 거부했다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이미 눈치챘어요. 이 성적표들 너무 이상하거든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령님도 아시는군요. 증거만 있다면. 지영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죠. 수진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하세요. 여기는 원장님 눈과 귀가 어디에나 있어요. 정창수 중령과 오세훈 대령이 특히 위험해요. 그날 밤 지영은 교육원에 남아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각 사무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문이 잠겨 있었지만 하나가 열려 있었죠. 성적관리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검색했어요.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지영은 군 전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죠. 10분 후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 재벌, 정치인, 고위 공무원 자녀들 100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의 실제 성적과 조작된 성적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지영은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오세훈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 사무실 키를 여기 놓고 가서. 중령 한지영? 오세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밤늦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원장님이 주신 과제 때문에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자연스럽게 컴퓨터에서 물러났어요. 앞으로 조심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죠. 내가 찾는 증거가 여기 있어.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그녀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이 앉으려 하자 다들 자리를 떴습니다. 벌써 시작인가? 지영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오후에 정창수가 찾아왔습니다. 중령 한지영, 원장님이 부르신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김태훈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어젯밤 성적 관리실에 있었다고? 네, 자료를 찾으려고. 허락도 없이? 김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왕이야.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움직일 수 없어. 알겠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규칙을 어기면 넌 끝이야.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김태훈, 내 왕국은 곧 무너질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지영은 가방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늑대굴에 들어온 것은 양이 아니었어요. 사냥꾼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지영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겉으로는 김태훈이 시킨 불가능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수천 장의 서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부정의 증거들이었어요.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군사교육원 교육과정, 투명성, 개선 방안. 겉으로는 평범한 제목이었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어요. 성적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공정한 평가 기준, 외부 감사 도입 등 모든 것이 김태훈의 부정을 겨냥하고 있었죠. 지영은 보고서를 들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김태훈은 큰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창수와 오세훈이 서 있었죠.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원장님. 지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태훈이 첫 장을 넘기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붉은색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교육 개선 방안입니다. 개선, 이게 개선이야? 김태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대한 몸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인데.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김태훈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너 같은 중령이 뭘 안다고 이런 걸 써. 침이 튀었어요.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영 중령, 너 누구 밑에서 일했어? 김태훈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죠. 평범한 부대에서. 평범한 부대 출신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정창수가 끼어들었어요. 원장님, 이 여자 수상합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오세훈도 거들었죠. 맞습니다. 밤에 성적 관리실에 있던 것도 그렇고. 김태훈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점심부터 마신 모양이었죠. 너 혹시 누가 보낸 거야? 감찰 아니면 국방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닥쳐. 김태훈의 고함에 지영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기였어요. 오늘부터 너는 화장실 청소나 해. 알겠어? 순간 지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원장님.
그날 밤 지영은 다시 교육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2층, 비밀 문서 보관실, 암호를 풀고 들어가니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골든 키, 파일을 열어보니 거대한 커넥션이 드러났어요. 국방부 인사과장, 교육부 차관,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까지 모두가 김태훈과 연결되어 있었죠. 돈이 오가고 자리가 거래되고 아이들의 미래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크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흥분이 섞인 떨림이었죠. 3일 후 연례 우수 교육기관 시상식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김태우는 4년 연속 대상을 확신하고 있었죠. 교육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상식 전날 저녁 대강당에서 회식이 열렸어요. 모든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지영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김태우는 이미 취해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4년 연속이야. 4년. 그가 소리쳤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지. 내가 이 교육원을 최고로 만들었어. 지영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김태훈의 시선이 갑자기 지영에게 향했어요. 어이, 한지영.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네, 원장님. 이리 와봐. 지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뭐 좀 물어보자. 군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공정성과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훈이 크게 웃었어요. 공정성? 실력?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군대는 힘이야, 힘. 권력과 돈. 지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런데 너 같은 게 뭘 알겠어? 평범한 중령 주제에. 김태훈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 그 멍청한 보고서 때문에. 그가 테이블 위에 김치 접시를 들었어요. 사과해. 무릎 꿇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김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무릎 꿇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김태훈이 김치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철퍽? 빨간 김치 국물이 지영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배추가 머리카락에 걸렸어요.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강당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시원하네. 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태훈이 당황했습니다. 뭐? 김치가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손으로 얼굴에 김치를 닦았어요. 그리고 김태훈을 똑바로 봤죠. 원장님, 왜? 내일 시상식 꼭 오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김태훈이 또 웃었어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지영이 돌아섰습니다. 김치 국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걸었어요. 문 앞에서 멈췄죠.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태훈. 경어를 빼고 이름을 불렀어요. 모두가 놀랐죠. 너는 방금 내 무덤을 내 손으로 팠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수진이 지영을 따라 나왔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세요? 지영은 복도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박수진 소령. 네. 내일 카메라 준비해 두세요. 카메라요?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이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준비됐나요? 네, 실장님. 내일 아침 헌병대와 감찰단이 대기합니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김치 자국이 아직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붉은 얼룩이 마치 전쟁의 상처 같았죠.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정복이 걸려 있었어요. 쓰리스타가 빛나는 중장 정복. 김태훈, 내가 나에게 쏟은 건 김치가 아니야. 지영이 혼잣말했어요. 내 파멸의 시작이었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상식 당일 새벽 5시, 김태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 지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는 방금 내 무덤을 내 손으로 팠다. 평범한 중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도 김치를 뒤집어 쓰고도 흔들리지 않던 모습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태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정창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지영 중령 신원조사 결과는 원장님 이상합니다. 정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이상해? 인사 기록이 최고 기밀로 막혀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과장도 열어볼 수 없대요.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중령 따위가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있어요. 전화를 끄는 김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감쌌어요. 같은 시각 지영은 호텔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입었습니다. 쓰리스타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어요. 30년간 쌓아온 영광의 무게가 느껴졌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민호였어요. 실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증거는 검찰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체포영장도 발부됐고요. 지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요. 십시정각에 움직여요. 네, 실장님. 오전 8시 김태훈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오세훈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원장님, 큰일입니다. 뭐야? 국방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대요. 대규모 감찰단이 편성됐다는데 김태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죠.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연락하던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나 김태훈인데. 아, 김 원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감찰단이 움직인다는데?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누구? 교육정책실장님이 직접. 전화가 끊겼어요. 김태훈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교육정책실장? 한지영 중장?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 중령의 이상한 행동들, 차가운 눈빛, 당당한 태도. 안 돼. 설마. 김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정책실장 사진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사진. 정복을 입은 위험 있는 여성 중장. 얼굴은 안경과 화장 때문에 달라 보였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한지영. 김태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급히 정창수와 오세훈을 불렀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네. 원장님 무슨. 한지영이 중장이야. 교육정책실장.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시상식장인 대강당. 수백 명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언론인들, 교육계 인사들.
김태우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군사교육원이. 그때였어요.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3스타 정복을 입은 지영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헌병들과 감찰관들이 따랐죠.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태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죠. 지영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탁, 탁, 탁. 죽음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원장님.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한지영 실장님.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장님이라고 아시는군요. 그런데 왜 어제는 몰랐죠? 지영이 단상 앞에 섰어요. 어제 제게 김치를 부으실 때는 제가 누군지 몰랐나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치를 부었다고? 교육정책실장에게? 김태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변명은 나중에 들어요. 먼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꺼냈어요. 군 교육의 3대 원칙이 뭐죠? 그건 김태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정, 실력, 애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작년 입학생 중 김철수 병장은 왜 떨어졌죠? 수석이었는데. 김태훈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들어온 이준호 씨. 재벌 2세죠? 성적은 꼴찌였고요.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지영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죠. 성적 조작 문서, 뇌물 수수 장면, 비밀 계좌 내역.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든 최우수 교육기관인가요? 김태훈의 몸이 흔들렸어요. 정창수와 오세훈은 이미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헌병들이 막고 있었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 김치 맛이 어땠나요? 굴욕적인 질문이었어요. 김태훈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요?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녀가 손을 들었어요.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김태훈,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그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정창수와 오세훈도 체포되었죠.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잡혔어요. 김태훈이 끌려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영이 대답했어요. 30년 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성적은 최고였지만 권력이 없어서 떨어졌죠. 그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김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가 제 동생이었어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그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김태훈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완전한 패배였죠. 헌병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영은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부터 군사교육원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는 곳. 그것이 진짜 군 교육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지영은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동생아, 이제 편히 쉬어. 밖에는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만 남았죠.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 입학으로 떨어졌던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탕! 김태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문서위조.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미래를 돈으로 거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정창수는 10년, 오세훈은 8년을 선고받았죠. 방청석에서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수석으로 떨어진 김철수였어요. 정의가 살아있었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교육정책실. 지영은 조용히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부패 네트워크 수사 결과였죠. 총 4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방부 인사과장, 교육부 차관, 기업 회장들.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민호 대령. 지영이 안경을 벗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죠. 그런데 실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굳이 위험하게 직접 들어가셨습니까? 감찰에 맡기셔도 됐는데. 지영이 창밖을 봤습니다. 때로는 직접 봐야 해요. 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사교육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고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죠. 입학시험은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성적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상주했어요. 박수진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중령님, 축하드립니다. 후배들이 축하했어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군대 같아요. 교육생들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부모의 권력을 믿고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경쟁했죠. 한 교육생이 말했어요. 이제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진짜 군인이 되는 기분입니다. 1년 후 봄, 지영은 은밀히 군사교육원을 방문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죠.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교육생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고 운동장에서는 구령 소리가 울렸죠. 하나, 둘, 하나, 둘. 씩씩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모습이야.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수진이었어요. 실장님? 쉿. 지영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어요. 그냥 구경 온 사람이에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이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실장님,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수진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실장님, 수진이 불렀어요. 지영이 돌아봤죠. 그때 김치 사건. 정말 통쾌했어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김치 맛이 꽤 시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지영은 천천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군사교육원 현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공정과 실력의 요람. 새로 붙은 슬로건이었죠. 차를 타고 떠나면서 지영은 백미러로 교육원을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건물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녀의 가방 속에는 새로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입시 비리 의혹. 지영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지영은 동생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하얀 국화였죠. 동생아, 약속 지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살랑거렸어요. 이제 너 같은 피해자는 없을 거야. 그녀는 묵념을 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동생이 웃는 것 같았죠. 2년 후, 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군 교육 시스템 대개혁 2년, 무엇이 달라졌나? 기사에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어요. 교육 만족도 85%, 부정 입학 제로, 취업률 92%, 모두 진짜 숫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어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몰랐죠. 정말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 17층 교육정책실. 지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전국 모든 군 교육기관의 자료였죠.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표시했어요. 조사가 필요한 곳은 따로 정리했죠. 이민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실장님, 쉬면서 하세요. 고마워요. 지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민호 대령,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합니다. 실장님 덕분에 군이 깨끗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이 창밖을 봤어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